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분 발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분 발제에 대한 그 세 분의 논찬, 아직 이경복 선생님 아직 안 들어오셨네요. 이경복 선생님 들어오시면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분의 논찬을 좀 듣도록 하고, 그리고 함께 같이 참석하고 계신 분들의 이제 질의응답 또 코멘트까지 포함을 해서 논찬을 하는 걸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각 사이트의 그 피드백 되는 방식의 어떤 마무리 말씀들을 각각 하는 걸로 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신성희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희 교수님, 공식적 논찬이 세 분이시니까 좀 시간을 충분히 쓰셔도 되니까 이렇게 죄송스러운 거는 이제 각 사이트를 전부 다 논찬하신 분들이 그 답사를 못했어요. 특히나 우리 이경복 선생님은 오늘 글로만 전부 다 봐서 죄송스러운데, 그래도 뭐 이심전심으로 많이 이렇게 판단이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방금 좌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신성희입니다. 저는 지리학자이고요. 그리고 저도 가본 사이트는 우음도 사이트밖에는 없어요. 잠깐 들려본 게 단데, 그래도 주최 측에서 최대한 발표 내용을 듣고 코멘트를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시는 바람이 있으셔서 말씀을 드리게 되고, 저는 더더군다나 지리학자이기 때문에 현장을 보지 못하면 뭐가 좀 이렇게 막 그 깜깜한 암흑에 있는 것 같은 사람이거든요. 에코뮤지엄 사업도 그렇지만 지리학 연구도 이 현장을 보는 것이 의학에서 임상실험하고 과학에서 실험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걸 안 하면 굉장히 이제 잘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쭉 들어보니까 이게 어느 수준으로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굉장히 이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들었는데요. 아무튼 오늘 저희한테 이렇게 표현하신 부분만 가지고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좀 듣기에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고 좀 이해가 부족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알고 계시니까 그냥 이렇게 취사 선택하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음도 디스커버리 사업 화성시 생태관광조합에서 하시고 있는데, 지금 사업 기간이 너무 짧은 게 정말 아쉽고, 또 그나마도 6월에 시작을 못 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몇 달 동안, 게다가 이제 이거는 체험하고 보는 프로그램 위주인데 코로나라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 때문에 또 랜선 투어로 바꾸셔서 전환하셔서 금방 잘 대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생태관광조합은 약간 준프로페셔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어저께 제가 이제 공교롭게도 우리 영양가와 아카데미에서 이 코로나 시국에서 에코뮤지엄 사업주들의 집행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런 강의를 했었는데요. 이 랜선 투어에서 하나 더 혹시 여력이 되신다면 추가하셨으면 좋은 게, 이 사람들을 온라인 커뮤니티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 시간을 정해 놓으면 사람들이 줌으로 들어오고 자기들끼리도 얘기하고 SNS상에 공동체를 만든 사례를 제가 어저께 일본 여관이나 펜션 사업들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숙박하지도 않는데 같이 이제 몇 날 몇 시에 같이 투숙하고 사장님이 방들을 다 이렇게 안내해줘 온라인으로. 각자 자기 집에서 자는데도 투숙비를 내요. 서로 새로운 사람들을 원내에서 그 숙소를 매개를 해서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첨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박희영 선생님은 유일하게 한번 뵀었는데 워낙 뭐랄까 경험이 많이 축적돼 있으시고
잘하고 계셔서 제가 굉장히 그 사업에 대해서 감탄하고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한 7월인가 8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아키프롬에서도 같은 사업지가 겹치는 것 같은데 이제 화성시 우음도 에코뮤지엄의 자원을 조사하시겠다는 그 사업 내용으로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예. 네. 그 제일 네, 필요한 맞습니다. 네, 제일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유음도의 생태와 그러니까 식생과 동물, 그다음에 지형, 지질 이런 현황 조사를 하는 게 그동안 만약에 안 되어 있었다면 이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서 또 이걸 에코뮤지엄 사업으로 뭐 기간도 좀 모자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한 1년 안에는 할 수 있는 할 만한 정도의 뭐랄까 공간적 규모를 가지고 하면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들려주신 내용만 가지고 볼 때는 이 기대를 많이 하고 들었는데 그 화수 유험도의 자원이 무엇인가 그래서 조사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지금 거의 11월 달 다 돼가는데 말씀으로는 이제 언급하셨거든요. 이제 자원 조사가 맞춰졌다고 하셨는데 다른 내용들을 더 많이 소개해주고 싶으셨는지 어쨌든 무슨 자원이 어떤지 알 수가 없었고 만약에 이제 조사가 진행 중이시거나 앞으로 차후로 연기가 됐다면 좀 이 현장은 대상조사와 환경조사로 나뉘어야 될 것 같고 대상은 지질조사를 어디까지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질은 이제 땅속 깊은 것인데 지형이나 생태 조사에 더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질 조사는 좀 장비도 필요하고 좀 힘드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가 볼 때는 좀 갑작스럽게 이제 당제가 조사를 하시겠다는 게 들어가서 카테고리가 조금 헷갈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카테고리를 잘 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서 무엇을 왜 조사하는지 타당해 보이도록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결과적으로 욕심을 내자면 장소 특수적인 우음도에서 특수하게 드러나는 자원이 좀 발굴됐으면 좋겠어요. 어디서나 뭐 경기도 남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식생이라든지 지질이 나온다면 애써 조사하신 것들이 이 사업을 왜 지원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이 우음도에서만 경험할 수 있거나 표현될 수 있는 장소 특성적인 자원이 전 분명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지형적으로든 생태적으로든. 이게 좀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용어에 있어서 몇 가지 좀 바로 잡아드리면 제가 뭐 학생들 학위 논문 지도도 많이 하고 이런 공공사업 심사를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용어의 정확성이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데요. 지구온난화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폐기됐죠. 더 안 쓰기로 했죠. 기후변화나 이상기후라는 표현으로 쓰기로 한 지 몇 년 됐기 때문에 오늘 고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사례, 벤치마킹 할 사례를 그냥 갖다 복사하는 게 아니고 장점, 배울 점들 취하시겠다는 그 취지 아주 좋아요. 근데 이 사례를 우리가 제시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게 우리한테는 새롭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조금 진부한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 아까 제시하신 사진들 중에서 아마 중국 같은데 리유안 도서관 보여주셨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이렇게 그 인공적인 소재를 거의 쓰지 않고 목조나 주변에 식생으로다가 도서관을 지으면 좋지만 이거는 우리나라의 기후 환경에서 절대로 건립할 수 없는 도서관이에요. 여름철 내내 장마지고 사계절이 뚜렷한 이 기후에서는 이렇게 목조로 된 건축물을 완벽하게 짓는 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떤 취지로 제시하시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그 인공적인 거, 반환경적인 소재를 최소화해서 앞으로 공공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 의도로 제시하신 디자인 가이드라인 정도로만 제가 보려고 합니다. 사례 제시에 있어서는 신중한 게 누구한테나 어느 사업자한테나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발표는 평택 진위 역사관 조성 사업을 하겠다는 발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에코뮤지엄 사업체 발표할 때 에코뮤지엄이 거주지구, 지역과 마을이 중요한데 도대체 그 마을이 어디 위치한 건지 그 지리 정보, 공간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사업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시, 무슨 면, 무슨 동, 어디도 그리고 지도로도 보여주셔야 되고요. 사이트 전체 사진도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잘 앞으로 저 하실 거라는데 근데 그런 것들 잘 보여주시고 고지도까지 표현이 돼 있으셔서 아 여기는 역사관 조성 사업이 일단 기초가 튼튼하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고요. 그냥 저도 몰랐는데 이 진위 역사관 조성하려는 곳이 그 삼남대로의 길목이었다는 것도 아주 관심을 갖고 읍지와 향교 흔적도 많이 사라졌는데 남아 있다는 것도 학술적인 관심도 많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재청에서는 이 옛길을 3년 전서부터 공격적으로 문화재로 지정하고 있거든요. 문화재청에 보시면 천연기념물과에 명승이 국가지정 문화재 카테고리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심사를 많이 해서 지정을 한 것만 해도 지정 심사하러 간 것만 해도 뭐 20여 군데가 넘거든요. 근데 여기는 들어보질 못했어요. 삼남대로 다 많이 환선돼서 얘기를 찾기가 어려웠는데 이 진위 역사관이 앞으로 그런 중심에 서서 삼남대로의 길을 복원하거나 적어도 더 이상 훼손되지 않거나 아니면 그 흔적이라도 기록을 해놓는 건 의미 있게 보여줍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것은 이 진위 역사관이 뭐 하드웨어만 조성한다는 계획인 건지 역사관이 조직되면 어떤 콘텐츠가 역사관에 들어설 건지도 중요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최소한의 조직에 대한 개념도 정도는 좀 들어가면 어땠을까 싶고요. 진위 역사관의 위치가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 가건축물로 짓겠다는 건지 그리고 아까 보여준 사진으로만 보면 제가 현장을 못 가서 모르겠는데요. 이 향교도 있고 읍지 공간도 살아있고 옛길도 남아있는 것과는 좀 동떨어진 다소 어수선해 보이는 곳에 위치하시는 것보다는 정말로 조금 역사관에 들어서면 그 장소 자체로 역사성을 느끼게 해줄 만한 그런 사이트 후보지는 혹시나 없는지 조금 찾아보시면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발표는 현덕면 구신계 마을인데요. 발표를 이제 구두로만 들어가지고 이제 마을이 너무너무 좋다고 상상하면서 듣는 재미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잘 이렇게 머릿속에 심상을 그려보시고 주시는 단어들을 가지고 잘 제가 떠올려 봤는데 얼마나 마을이 고즈넉하고 또 주민들도 오랫동안 정주하시면서 인심이 살아있고 그러면 이 마을만 가지고 컨텐츠를 해서 에코뮤지엄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결심하셨을까 또 들었지만 다음부터는 그래도 마을 자체가 중요한 컨텐츠고 사업 대상지라면 마을을 좀 보여주시는 게 훨씬 유리하실 것 같아요. 이야기로 들려주시는 거 플러스 마을의 그 정겨운 씬들을 보여주셨으면 하고요. 근데 무엇 하려는 건지는 정말 명확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이고 공공 예산이 뭐 적으나마 투입되는 것이고 정해진 시작과 종결점이 정해진 사업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내용의 사업을 어디까지 완성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포구 마을들이 많이 사라지고 흔적도 없어지고 포구 자체도 없어졌는데 이런 정리가 잘 되셨는데 뭐 역사학자들도 많이 참여하시리라 기대를 하는데요. 꼭 보셨으면 하는 사료들이 기본적으로 팽리지, 동국여지승남, 읍지 같은 사료들은 기본적으로 뭐 백과사전 보듯이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마을이 원래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자연 취락인지 아니면 언제부터 이 마을이 형성된지 연원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좀 덧붙여 드리자면
풍수지리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었는지, 조선시대에는 풍수지리가 마을의 위치를 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그 풍수적인 콘텐츠는 사람들이 누구나 흥미로워하고 재미있어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왕 마을의 과거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 콘텐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네 군데 다 한마디씩 다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다 네 군데를 꼭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두 번째 우리 이경복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이경복입니다. 앞서 김각권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소개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이제 부연하자면은 저는 그 공공예술이라고 불리는 그 활동에 기반을 두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기획자로도 활동하고 있고, 간헐적으로 연구도 아주 드물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자로 참여해달라고 좀 말씀을 듣고 조심스러웠던 건 앞서 김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그 해당 각각의 사업지와 사업 내용들을 자세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조심스러운데 마침 앞서 말씀해 주신 신성희 선생님께서 아마 전반적인 저희가 지금 처한 조건은 양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 같이 같은 의견이고요. 지금 제가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코멘트하기는 그렇게 좋은 말씀을 드리진 못할 것 같고요. 우선 크게 이제 포괄적으로 앞서 이제 발표해 준 선생님들 내용들을 봤을 때 어쩌면 이게 저희 그 단순히 이번 그 오늘 발표와 논의를 하고 있는 이 사업에만 해당된 게 아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쩌면 저희 나라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시대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이 좀 거창합니다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시대의 언어의 공공성을 어떻게 다룰 거냐라는 문제를 하나 좀 같이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언어의 공공성이라는 건 오늘 발표하신 것처럼 기획서거나 때로는 그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발표하실 때 거기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이 어느 정도 저희가 공공성을 고려해서 사용되는 말들인가. 때로는 저희가 일정 정도 학습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쉬운 말이 때로는 어떤 분들에게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분명히 공공성에 기반해 있는 활동들입니다. 공공이라고 저희가 할 때 거기에서 가장 그 위험한 표현이 공공이 내포하고 있는 말은 배제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밀어낸다라는 거죠. 그 공공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금 특히 저희 사회가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그 언어의 공공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언어들이 있고 근데 그 일을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아마 접해 보셨을 텐데 공익 광고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say no라고 하세요. 안 된다고 하세요라고 하는데 그걸 굳이 say no라고 표현하거나 근데 그 공익 광고들은 그 공공성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그것들이 전달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부분들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이거는 지금 해당 사업이 아닌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시기에 특히 이런 저희 문화 기획이나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같이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 모두의 전체적 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로 어려운 상황에서 다들 쉽지 않게 현장에서 진행하시는 거, 저도 이제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절절하게 체감하고 있고, 그 고단함 잘 이기시면서 해나가시는데 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프로젝트가 전체적으로 에코뮤지엄이라는 그 하나의 개념상에서 저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초기 에코뮤지엄이라는 개념에서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참 좀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에코뮤지엄은 개념을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말로 바꾸기는 쉽지 않은데, 과연 에코뮤지엄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 에코뮤지엄을 정말 이해하고 얘기 나누고 있을까? 앞서 말씀드린 공공이라는 말도 그 정확하게 그 개념 규정이 돼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 이 말의 경로들이 그 영어권에서 일본을 통해서 저희 나라에 이제 들어오는 이 애매한 상황들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지만, 저희가 90년 초반부터 저희 사회가 공공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쓰기 시작해서 30년이 됐지만 저희가 이 공공이 무슨 뜻이냐고 심각하게 물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에코뮤지엄도 같은 그 언어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언어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그게 어떤 개념에서 출발한 건지는 저희가 학습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관계된 분들은 그 언어들을 이해하고 논의에 참여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경기만 에코뮤지엄 처음에는 이제 그 자문위원으로 있다가 시흥 쪽 사업 몇 가지를 예술 감독으로 기획해서 진행해서 약간의 이제 에코뮤지엄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오늘 토론에 참여를 했는데, 제가 그동안 그 시흥이나 그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이제 계속 자문하면서 이것들이 좀 더 단순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탕의 생각과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방법론들을 세워서 실천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행착오가 많고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거기에 약간의 이유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제 에코뮤지엄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공공예술 쪽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지역에서 이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많이 요청받는 게 이 활동의 결과가 그 지역 관광에 어떤 역할이나 또는 그 힘을 써주기를 바라는 요청을 받아요. 근데 제가 그 보통 거기에 반문하는 이유가, 왜 예술가에게 관광까지 고민하게 만드냐라는 이제 반문을 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100% 맞는 표현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 에코뮤지엄 사업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그 요청들에서 자유롭지 않고, 때로는 기획자분들 그리고 이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그 부분을 자꾸 이렇게 너무 중심으로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경제 측면에서 관광 굉장히 중요하고, 에코뮤지엄에서 다루는 다양한 컨텐츠들은 분명히 관광의 중요한 자원이죠. 그런데 저희가 에코뮤지엄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뭘까? 여기서 관광을 좀 걷어내고 저희가 좀 단순하게 보면, 사실은 우리 주변에 정말 가치 있고 우리의 삶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 중요한 게 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것들을 사실은 공유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작업실에 작은 텃밭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와서 그 텃밭에서 같이 이건 아주 뭐 전의 얘기지만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
텃밭에서 와서 같이 채소를 키웠을 때 밥상에 올라온 채소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희 주변에 아무리 흔하게 있어도 그것의 그 가치를 저희가 느끼지 못하면 그거를 보존할 그 생각을 못 갖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에코뮤지엄은 저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아마 어쩌면 이미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의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공유해서 그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아지게 만들까 한 것 같아요. 우선 목표가. 그래야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거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나 생각에 대응해서 그거를 보존하거나 때로는 그것을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것. 제가 이제 에코뮤지엄 사업을 바라보면서 조금 단순하게 정리해 본 건 그렇습니다. 그 외에 관광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은 어쩌면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는 아닌 것 문제는 같아요. 아니에요. 네. 저희가 그 자원들을 잘 찾아서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아져서 잘 보존이 되면 관광은 다른 사람들이 신경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관광이라는 것들을 기반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이제 박혜영 선생님처럼 그 생태관광이라는 부분들, 물론 이제 그 박 선생님도 그 생태관광이라는 개념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전제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에코뮤지엄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어떤 바탕을 가지고 다룰 건지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렸고, 각 지역별로는 사실은 이제 앞서서 그 신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그 진이 역사관 같은 경우에 그 역사관 때로는 그러니까 생활사 박물관, 생활사 전람소, 저희가 지역의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데 그 부분이 때로는 그 건축 자체가 그 컨텐츠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아까 신 선생님 말씀처럼 좀 염두에 두셔서 좀 더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그 구징계 마을도 마찬가지고 그 마을들의 다양한 가치들을 좀 보존하면서 이렇게 삶을 영위하는 방법들을 지금 찾기 위해서 많은 지역에서들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존된다라는 거, 근데 삶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보존한다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때로는 삶이 불편해지면 뭔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미 오래전부터 그 대량 생산 시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재료를 취하는 방식이 굉장히 경로가 다양해졌죠.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재료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성들을 다루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그 재료들을 다루게 되는 경우들은 굉장히 드물게, 이것 좀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가난이 일정 정도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쉽게 그 비싼 재료를 사지 못할 때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죠. 저는 그게 저희 사회가 그 잘 쥐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 창발성 또는 창조력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그 지역의 그 경관이라고, 뭐 경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들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물론 가난이 삶이 불편해지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때로는 그 안에서 결핍 내에서 저희가 또 다른 창조성을 갖게 되고, 그것이 저희가 이제 현재 사회, 현대 사회에서 저희가 취한 사회에서 지역의 어떤 그 지역의 색상이라든지 지역의 재료라든지 그런 모든 걸 포함한 하나의 경관들이 그 지역만의 고유성으로 유지될 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각 그 파트별 발표를 재미나게 들으면서도
좀 조심스러워서 더 자세한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가 이런 사업들, 저희가 에코뮤지엄 기반하는 사업들이 어떤 기반을 갖고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 게 좋을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만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상당히 총론적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공공미술과 에코미즘의 문제, 이 문제에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이경복 선생님 한번 모셔서 아예 좀 그 주제 토론 같은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논찬 자리에서 제가 이제 그걸 들은 자리였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 정책이 자꾸 뭔가 성과를 요구하고 관광을, 그러다 보니까 관광이 걸랑요, 모객을,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극복을 해 나가면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순례 의장님, 예.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네. 전체 이런 논차를 하시고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각 사이트에서 마무리 발언을 제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저는 경기만 포럼에서 이사를 맡고 있는 김순례라고 합니다. 현재 주 활동 영역은 강화도와 인천 지역을 하고 있고요. 보통 생물, 즉 갯벌하고 그다음에 조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분이 발표하셨는데 항상 조심스러운 게 이러한 발표가 끝나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이게 뭐 자문이 되었던 충고가 되었던 그렇죠. 듣기 좋은 소리가 나갈 수가 없거든요. 어떤 때는. 그래서 아니, 그런 말씀을 좀 빼고 하려고 노력하는데 혹시 말귀 하나하나가 귀에 걸리는 게 있더라도 그냥 제 진심은 아니다라고 좀 알아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사업 변경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그 에코뮤지엄 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들이 사업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시간적 부족하고, 그다음에 대개 보면 같은 지역에서 서로 다른 제목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게 겹쳐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모르는 단체들이 서로 다른 것들을 서로 다른 형태로 하다가 만나고 보니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 지역 간 협력 같은 것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하자는 것도 그런 문제인데 그런 협력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 기간이 짧은 것에 대해서는 참 저도 불만이 많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조금 개방적이고 좀 이렇게 약간씩 유동성 있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12월 말에 사업이 끝나도 나는 1월 달에 사업할 게 있어. 꼭 그때 해야 돼. 그러면 1월까지 미뤄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절차 또한도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하고 결정이 지방정부로 내려오고 지방정부에서 공단으로 들어가고 공사공단에서 다시 단체로 들어오니까 그 기간이 한 6개월 걸려요. 그래서 보통 6월 달에 돈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봄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최소한도 이 문제는 우리 경기만 포럼이라든지 또 경기문화재단에서 이쪽 그 주최하는 측에다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거는 좀 짧게 잘라줘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겨울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같은 경우는 겨울 사업할 수 있게 기간을 바꿔줘야죠. 이런 문제는 좀 심각하게 이 주최단체에서 좀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제도 신성희 교수님께서 이제 에코뮤지엄하고 기후변화 말씀하셨는데 참 중요한 것들이 지금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에코뮤지엄 사업은 역사와 문화 그다음에 생태 같은 것들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또 지구환경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지구환경 변화 같은 것들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기후변화 협약에서 1.5도씨 지키자 하는 거하고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3030이라고 해서 2030년까지 바다 면적의 30%를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라고 하는 안이 올라왔고 우리나라도 동의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17개 주제 중에서 두세 개 주제가 해양과 관련있는 지속가능 발전
주제 같은 것들은 지구 미래를 미리 내다보면서 뭔가를 대응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에코미전 사업을 할 때 관심 있게 예. 살펴봐야 될 작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갑근 수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표 또는 기대 효과를 만들 때 정량적 분석에 치중하다 보니까 몇 명이 왔었네에 치중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성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 정성적 활동 영역의 지표도 한번 만들어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지역으로 넘어가면 일단 우음도 화성 생태관광협회 같은 경우는 현장 동영상 촬영하는 거 보니까 거의 전문가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살펴주시고, 그다음에 아직은 이게 일반 시민들한테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 다듬어서 교육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겠지만 같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로드를 좀 넓게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 숲놀이터 만드는데 시청사 반대했다고 했는데 반대하는 정확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청에서는 아마 조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법령 등에 의해서 많이 반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규정이 있으면 규정이 있다고 반대하고 규정이 없으면 또 없다고 반대를 해요. 근데 그 규정을 깨고 없는 규정을 만들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한번 숲놀이터가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또 한번 정확히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그런 걸 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도 아키프롬 같은 경우도 좀 자원조사를 하는데 참 훌륭한 조사이고요. 근데 이 조사 매뉴얼이 지질이 됐던 생태가 됐던 역사가 됐던 뭐든 관계없이 매뉴얼이 전부 매뉴얼이 없어요. 그래서 각각 지역마다 자기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매뉴얼을 어떻게 만들까 하는 것이 되게 고민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매뉴얼을 최소한도 화성 지역에서만이라도 공통되게, 그러니까 생태관광하고 그다음에 아키포럼이 두 분이 모여서 매뉴얼만큼이라도 공동화시킬 수 있다면 훌륭한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생태 그린시티 같은 경우를 좀 말씀하시는데, 홍상 그린시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린시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만 들어가 있지 순전히 개발이거든요. 보존 하나도 없이 맨 개발한다고 하고 그림 붙여놓고 나무 깎고 잔디 심고 이런 활동들 하고 있어서 그건 좀 조심스럽게 접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택 진이면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그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라든지 문화원 등등하고 연계활동하는 게 매우 보기 좋았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사업 주체가 주민한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예산을 주민자치 예산에서 따올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참 좋습니다. 외부 예산이 들어왔을 때는 외부 예산 끊겨버리면 안 되는데 주민자치 예산은 이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나올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그 자원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을 역사관 조성 방향을 좀 제시해달라고 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요즘 광고 많이 나오는 같음과 다름을 합치면 다 같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 역사관에서도 같음과 다름이 어울려지는,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 일반적으로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쪽 평택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다름이 있을 거예요. 그 고유한 다름을 스토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장소성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빼고 왜 갑자기 코로나를 핑계로 2층에서 1층으로 바뀌었는지 그것도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코로나는 언젠간 끝날 거거든요. 근데 코로나를 핑계로 그 층수를 바꾼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좀 이해 좀 시켜주십시오. 그다음에 구징계 마을은 가장 제가 좋았던 게 그 토착 동네라는 게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주민이 거의 없는 토착 동네. 그 얘기는 곧 그만큼 개발이 안 됐다는 얘기죠. 들어와도 이주민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되게 이주민이 많이 들어오는 곳들은 저 동네 들어가면 먹고 살 게 있어 하고 들어가는 건데 여기는 이주민이 들어갔다는 큰일 나니까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 동네 많이 살리면 좋겠고,
콘텐츠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콘텐츠가 있는 동네가 지금껏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는 게 저도 참 스스로 창피스러운데, 이 폭우 문제는 이 한강을 끼고 있는 모든 동네가 폭우를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강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또 예성강 마찬가지, 강화도 북단도 마찬가지 폭우를 끼고 있는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나루와 폭우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 키워드, 그다음에 이 문화 키워드가 만들어지면 아까 말했던 그 농지연나인가요? 망지연나 그 축제 같은 것들, 지역 축제가 바닷가 축제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는 바닷가 축제가 지역 주민이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 축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축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루와 폭우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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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